2024년 1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시가지. 현재 이곳은 경찰들이 폭력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 폭력시위대는 한 소녀를 인질로 잡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소녀가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움직이는 순간 시위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은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갑자기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큰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리고 5초 뒤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 경찰 특공대로 일하고 있는 로베르토 말리케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인 산토도밍고는 스페인 점령 시절 건설한 많은 문화유산 덕분에 과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에콰도르가 그렇듯 시내 곳곳이 갱의 소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안이 나쁘며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죠. 아버지 없이 저를 혼자 키워오신 엄마는 저에게 일찍 다니라고, 낮에도 위험하니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항상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3살이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던 저는 평소보다 집에 늦게 귀가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최대한 갱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저는 허겁지겁 소리가 들리는 뒷골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집 소녀를 빙 둘러싸고 갱단 2명이 희죽대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지만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돌멩이를 던져 갱단을 맞췄습니다. 돌을 맞고 욕설을 내뱉은 갱단과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있는 쪽을 살펴보더니 눈을 마주치자마자 저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이웃집 소녀는 도망갔죠. 소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본 저는 미친 듯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잡히고 말았죠. 성인 남자 둘이 달려들어 제압하니 저 같은 어린애는 이길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악을 쓰면서 버둥거렸지만 갱들은 저를 꽉 잡은 채 무기를 들이밀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순간 팡하는 총소리와 함께 남자가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갱단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갱단은 손에 총을 맞았고 무기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갱단은 소리를 듣고 기겁했는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선글라스를 쓰고 걸어오는 한 동양인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TV가 아닌 실제로 동양인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산토도밍고에는 동양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갱단은 일어나 다시 무기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했지만 동양인 남자가 또다시 탕하고 쏘면서 무기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갱단은 내가 총만 있었어도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사라져버렸죠. 갱단들이 사라진 뒤 저에게 다가온 동양인 아저씨는 제가 다친 곳이 없는지를 살피더니 너 같은 어린애는 저녁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저는 목숨을 구해준 아저씨가 고마우면서도 세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보다 아저씨같이 휘황찬란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더 위험할걸요 라고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방금 전까지 큰일 날 뻔한 놈이 말대꾸할 기운 있는 거 보니 배짱은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아저씨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10분 뒤 불빛과 함께 집이 보였고 어머니가 집 앞에서 서성이며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소리치면서 달려갔고 저를 본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엄마를 달래고 난 뒤 뒤돌아보니 그 남자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연이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저는 그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고 그 답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질서를 지킨다는 건 곧 사람들을 지킨다는 의미였죠. 갱단의 총에 맞아 죽는 경찰이 많은 에콰도르에서 경찰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길이 나한테 맞다는 확신이 들자 시험을 통과해 경찰 특공대가 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산토도밍고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었던 저는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 경찰로 들어갔고 엄마와 함께 키토로 이사했습니다. 타지로 이사온 저희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삶의 질은 더 높아졌죠. 경찰은 치안 유지 업무 외에도
대민 지원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주로 폭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 업무도 지원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김씨 아저씨랑 친해진 계기도 바로 대민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구급품을 옮기던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고생이 많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시원한 음료수를 내미는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준 음료수를 집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니 좀 살 것 같더군요. 남자는 자기를 도로 맞은편 과일 가게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김씨 아저씨와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 당시 20대 후반인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지만 이상하게 친구처럼 말이 잘 통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경찰이라 고생이 많다고 과일을 더 싸게 주셨고 때로는 공짜로 과일을 주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된 저는 아저씨와 아주 친밀해졌죠. 저랑 김씨 아저씨가 친해졌던 당시 키토에는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당선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갱단과 관련된 공무원을 척결하자 분노한 갱단들이 폭력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분쟁이 심해져 방송국이 갱단에 점령되고 비센테 시의 시장이 암살되는 등 점점 폭력의 수위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갱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폭력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죠. 과일 가게를 하는 김씨 아저씨가 걱정되었던 저는 아저씨한테 조심하라고 여러 번 당부드렸지만 그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시위 때문에 경찰은 시장의 지원 요청을 받고 늦은 밤 출동했습니다. 키토에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일반 시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거짓 루머가 퍼졌고 시내에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죠. 그리고 이 시위는 점점 과격하게 번져나가면서 불을 지르거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깨부수며 민간인을 다치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시가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었습니다. 도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열심히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와중 억하는 남자의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여자의 비명도 들렸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보니 여자는 인질이 되어 시위대에 잡혀 있었고 경찰 한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자의 목 가까이에 칼이 들이밀어져 있었습니다. 여성 인질자를 잡고 있는 시위자가 목에 더 바짝 칼을 대려고 했던 그때 갑자기 탕하는 단발마의 소리와 함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인질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죠. 서둘러 인질을 보호하면서 저는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과거에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쏜 건가 두리번거리는데 제 앞으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경찰도 경악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인이 저 거리에서 손을 맞춘 거야? 범상치 않은 사격 솜씨였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얼빠진 표정으로 김씨 아저씨한테 총을 쏠 줄 아는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김씨 아저씨의 발언은 저를 더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녀석아 내가 너도 구해줬었는데 16년 전 산토도밍고에서 말이지. 저는 바보처럼 아저씨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파악을 못하다가 몇 초 뒤 말의 뜻을 이해하고 아저씨가 그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위급한 상황이니 질문 좀 그만하라면서 지금 다친 사람이 또 있다고 빨리 가자고 재촉했죠. 인질극을 벌어졌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경찰 2명과 시위대가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의 숨은 붙어 있었고 응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자기가 왔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부상당한 후였다면서 바로 부축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자신에게 총을 건네면서 앞에 여성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무전기가 먹통이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김씨 아저씨는 경찰의 말을 듣고 달려가 인질을 구하기 위해 총을 쏜 거였죠. 저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를 구했을 때도 인질을 구했을 때도 백발백중이었으니까요. 아저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이었던 아저씨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한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군대로 복귀하지 않고 은퇴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에콰도르 남편과 결혼한 여동생을 보러 갔다가 여동생이 소개시켜준 외국인과 결혼했고 그렇게 에콰도르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길에 익숙하지 않은 아저씨가 길을 잘못 들었고 갱단들한테 괴롭힘 당하던 저를 보고 구해낸 것이었죠. 아저씨는 성인이 된 저를 바로 알아봤지만 언제 알아챌지 궁금해서 일부러 말을 안 하면서 혼자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사람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며 아저씨한테 그날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재 김씨 아저씨는 제가 결혼 후 낳은 딸의 대부가 되어 우리 가족과도 왕래를 하며 마치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구해준 한국 아저씨와 앞으로도 평생의 인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국 아저씨와 에콰도르 경찰과의 특별한 인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